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다면 먹는 순서라도 바꿔보세요.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살이 좀 찐 것 같다고 느끼면 우리는 당장 식사량부터 좀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정관념을 깨는 식사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으면서 먹는 순서만 바꾸면 저절로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고 이야기하는 박민수의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입니다. 저자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15년 이상 본인의 체험과 함께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한국인에게 맞는 거꾸로 식사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거꾸로 식사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 먹는 반찬을 채소와 비채소로 구분해 이 두 가지를 밥보다 먼저 먹고 그 다음 밥을 먹는 건데요. 채소 반찬 한 번, 비채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식사 순서를 바꾸는 식사법입니다. 이 순서로 먹으면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고 탄수화물 섭취는 줄일 수 있어 장이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거꾸로 식사법까지는 아니지만 저녁 식사 때마다 밥을 먹기 전에 방울토마토와 상추 등을 넣어 만든 샐러드를 먹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식사량이 절대 적은 편이 아닌데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좀 덜 찌는 것 같더라고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밥을 먹기 때문에 포만감이 좀 일찍 찾아오는데요. 거꾸로 식사법도 같은 원리라고 봐도 되겠죠. 먹는 순서만 바꾼다고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질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민수의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이어트 말고 거꾸로 식사법이 필요한 이유. 거꾸로 식사법을 처음 시작할 무렵 나는 요통에 시달리고 비만으로 건강에 악화하는 경험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운동량을 크게 늘리거나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는 등 처음 해본 몇 가지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무작정 시도했던 이러저러한 다이어트를 멈춘 대신 냉정하게 자기 분석과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선 나의 식사 습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던 레지던트 시절부터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빨리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만감을 모른 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살이 찌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내 식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좀 많이 먹고 반찬을 적게 먹는 것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살이 찌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고민과 분석을 하다가 식사하는 패턴을 거꾸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밥 한 번, 반찬 한 번, 여기에 한국인이 살이 찌는 문제의 핵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탄수화물 중독 식습관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거꾸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채소 반찬 한 번, 비채소 반찬 한 번, 밥 한 번. 식사 순서를 바꾸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체중과 허리 둘레가 성공적으로 줄었고 고질인 요통도 완쾌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점은 다이어트 하기가 크게 괴롭지 않았고 에너지의 저하도 없이 힘들지 않게 체중을 감량했다는 점입니다. 체중만 감소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몸과 마음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통한 나의 변화. 1. 74kg에서 62kg으로 체중 12kg 감소.
2. 허리둘레 36인치에서 30인치로 6인치 감소. 3. 고질적인 요통 감소. 4.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활력 증가. 5. 만성 피로에서 활력이 넘치고 남아도는 상태로 변함. 감량 수치보다 더 특별했던 것은 내가 다이어트 과정을 즐겼고 거의 힘들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점점 활력이 솟았고 그럴수록 거꾸로 식사법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간단한 식사 순서 바꾸기와 그 연습만으로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결과를 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다이어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배고픔을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해도 다른 다이어트에 반도체 되지 않는 인내심이면 충분합니다. 또 다이어트 이후 요요에 대한 걱정으로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역시 거꾸로 식사법을 창안하기 전까지는 살을 빼기 위해 이런저런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늘 배고픔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몇 차례 실패도 겪었지만 거꾸로 식사법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또 하나의 뛰어난 장점은 다이어트 과정이 그리 힘들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보다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그 방법을 좀 더 체계화하고 다이어트 환자들에게 오랫동안 임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찾아낸 거꾸로 식사법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 힘들지 않게 비만이나 과체중, 다이어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방송과 강의, 진료를 통하여 거꾸로 식사법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던 중 몇 군데 방송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의 방송을 제안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방송국과 함께 1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식사법과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았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에 대한 확신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그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어느 정도 혈당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20에서 60mg/dL 정도까지도 혈당이 오릅니다. 그런데 거꾸로 식사법의 원칙을 지키며 식사한 사람들의 혈당은 평균 약 3mg/dL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동일인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하게 한 다음 혈당이 평균 27mg/dL 정도 상승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체지방과 체중 또한 괄목할 만큼 줄어들었으며 평소에 느끼고 있던 피로감 역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모에도 놀랍도록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누가 봐도 이전에 비해 젊어진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동안의 열풍 속에 너도 나도 저마다의 동안 비결을 내놓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동안의 비결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한 이런 체험은 다시 한번 내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채소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며 식사의 속도를 늦출 것을 강조하는 거꾸로 식사법. 이 식사법이야말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건강과 젊음을 되찾아줄 가장 이상적인 식사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조절이 전혀 되지 않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심각한 복부비만을 가진 40대 남성이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대사증후군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면서 먹는 약물의 개수를 크게 줄인 사례, 당뇨를 가진 마른 비만의 중년 여성이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한 채 체중만 감량하고 약을 반 이하로 줄인 사례, 채워지지 않는 허기증으로 다이어트 약까지 먹었지만 내성이 생겨 고민하던 20대 여성이 식사법을 바꾸고 나서 약 없이 안정적으로 체중을 유지한 사례,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탄수화물 중독이 있어 당뇨 전 단계였던 20대 남성의 혈당이 정상화된 사례 등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거꾸로 식사법 성공 사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여러 임상 사례를 통해 10여 년의 세월 동안 좀 더 정교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여러 의학적 연구들 가운데서 거꾸로 식사법과 환상적인 궁합을 보이는 방법들까지 추가되어 업그레이드된 거꾸로 식사법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은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제대로 먹으면 더 효과적으로 살이 빠지고 효율성 높은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건강 습관과 건강 메커니즘의 핵심 원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야 할 거꾸로 식사법의 놀라운 효과 11. 1. 다이어트 효과가 금방 나타난다. 다른 다이어트들과 달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인 충분한 채소 섭취가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효과이기도 합니다. 다른 다이어트는 식사량을 줄이면서 화장실 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기온이 떨어지지만 거꾸로 식사를 시작하면 충분히 섭취한 식이섬유가 위장관 운동을 도우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화장실 가기가 편해집니다. 덕분에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면서 체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서 살이 쑥쑥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체중이 줄고 허리 둘레가 감소해 전에 입던 옷이 헐렁해지고 하체 부종이 사라지면서 다리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2. 혈당이 떨어진다. 중년의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보다 많이 높아진 식후 혈당과 그로 인한 만성 피로입니다. 이런 증상들 때문에 생기는 당뇨에 대한 두려움도 큰 동기가 되지요. 그런데 포만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 섭취 열량이 상당히 낮은 거꾸로 식사법을 시작하면 이런 걱정과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도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그로 인한 피로도 생기지 않으며 소중한 인슐린과 췌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높은 식후 혈당이 가진 치명적인 건강 위험들로부터 저 멀리 멀어질 수 있습니다. 3. 수명이 연장된다. 비만은 수명을 단축합니다. 살더라도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노후를 맞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도 비만은 수명을 최고 14년까지 줄입니다. 물론 비만이 우리 수명을 단축하는 이유는 비만이 초래하는 다양한 건강 위험들 때문입니다. 특히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각종 만성 질환으로 나아가는 뿌리 질환이자 촉매 질환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비만이 초래하는 질병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거나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이런 치명적인 건강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명 연장 또는 건강한 장수의 시작은 바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4. 피부가 맑아진다. 거꾸로 식사법으로 신진대사 기능이 향상됩니다. 줄어든 탄수화물, 늘어난 채소 섭취가 이를 주도합니다. 체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피부를 망치는 각종 원인 물질도 빠르게 사라집니다. 호르몬 분비 체계가 정상화되면서 피지 분비가 줄고 피부색이 맑아지며 피부 탄력 역시 높아집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한 달 동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몇 년 이상 젊어진 탄력 있는 피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성분들에게 거꾸로 식사법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면 할수록 얼굴이 푸석해지는 부작용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다른 다이어트법과는 가장 차이나는 거꾸로 식사법만의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5.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호전된다. 거꾸로 식사법은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인 동시에 건강과 면역력을 회복하는 건강 비법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은 면역체계에 교란이 생겨서 자기 몸을 자기 면역 시스템이 공격하고 파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헝클어진 면역체계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도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시작하고 아토피나 비염, 자가 면역 질환이 호전되었다고 말하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잘못된 식사로 교란되었던 면역 시스템이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다시 조화와 균형을 되찾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6. 입맛이 날씬해진다.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입맛에 있습니다.
지나치게 짠맛, 단맛, 매운맛, 탄수화물 중독, 정크푸드 중독 등과 같은 잘못된 입맛 때문에 과체중과 비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부분 식사 호르몬의 불균형과 다이어트 과정에 심해지는 심리적 허기, 배고픔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영양 불균형을 바로잡아가면 어느새 나쁜 입맛, 미각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식사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나쁜 음식들에 대한 자제력이나 거절 능력 또한 따라서 커집니다. 어느 순간 나쁜 입맛으로 자신을 달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고 유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장이 튼튼해진다.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서 장내 유익균을 죽이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 지나친 당 섭취가 어느 정도 줄고 대신 장내 유익균을 살리고 장 운동을 활성화하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게 되므로 무너졌던 장 건강도 차츰 되살아납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시작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만성적인 변비나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나 소장세균 과다 증식증이 호전되거나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장이 튼튼해지면 면역력 역시 증진됩니다. 감기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항 능력이 높아지고 장염 같은 염증 반응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8. 집중력이 향상된다. 사실 머리가 나빠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나 질이 낮은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생기는 혈당 롤링 현상이 있습니다. 높은 혈당 지수를 가진 정제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먹고 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뒤이어 인슐린 과잉 분비로 인해 갑자기 저혈당 상태가 되면서 체내 혈당이 널뛰듯 요동치면서 집중력이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현미나 통곡물 등과 같은 양질의 탄수화물 음식과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를 통해 급격한 혈당 변화를 막으면 일과 학습,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좀 더 쉬워집니다. 9. 성격이 온화해진다. 앞서 말한 혈당 롤링 현상은 우리의 정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 혈당이 높을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도 나아지지만 혈당이 떨어지면서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 조급한 마음, 짜증, 화가 심해지고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히기도 쉬워집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화나 짜증,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꾸로 식사법을 실시한 분에게서 전보다 마음이 아주 편해지고 기분 변화가 줄었다는 보고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 분도 많았습니다. 10.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 나쁜 식습관으로 혈당 변화가 심할 때는 우리 몸은 마치 동면에 빠진 곰처럼 에너지를 아끼려는 모드에 진입하게 됩니다. 혈당이 춤을 추는 혈당 롤링 식습관을 가진 경우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체지방을 더 많이 쌓는 체질로 변하고 맙니다. 반면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안정적인 혈당 관리가 이루어지면 우리 몸은 들어온 음식을 좀 더 에너지로 많이 변환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 전보다 더 활력을 느낄 수 있고 매사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더욱 활력이 솟는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11. 성장이 촉진된다. 성장기의 소아 청소년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좀처럼 자라지 않던 키가 쑥쑥 자라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키 성장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뿐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면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소아 청소년에게만 일어나는 변화는 아닙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시작하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부쩍 늘어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성인에게 성장 호르몬은 각종 세포의 재생과 체지방 감소, 노화 억제 등 셀 수 없이 많은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오는 호르몬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시작하고부터 얼굴이나 피부에 윤기가 나면서 탄력이 높아지고 상처난 부위가 쉽게 낫는 것을 느낀다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이 역시 거꾸로 식사법을 통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된 덕분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채소를 알면 먹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지속하는데 동기부여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채소 섭취의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좀 더 크고 강한 동기를 얻어 실천할 수 있겠지요. 채소를 왜 먹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당장 채소를 먹어야겠다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채소의 장점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1. 식후 혈당을 낮춘다. 채소는 포만감을 주는 매우 뛰어난 식자재입니다. 다른 음식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오래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열량이 매우 적으면서도 배를 부르게 해줍니다. 사실 채소로만 배를 채운다면 살은 금방 빠집니다.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 식사와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한 식사는 식후 혈당 변화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 식후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올라간 혈당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는 갑자기 우울감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식욕도 폭발하기 쉬우므로 다음 끼니에서 폭식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간식을 먹고 맙니다. 2. 천연 항산화제다. 채소는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는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을 초래하는 독소지요. 건강 유지의 비결은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의 항산화제, 즉 활성산소 제거제가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에는 각종 미네랄과 함께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 대단히 중요한 생리활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 생리활성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죠. 크게 5가지 색으로 분류되는 파이토케미컬은 색깔에 따라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흰색, 보라색 계열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에 이르는 파이토케미컬은 제각각의 생리활성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할 때도 다양한 색깔을 골고루 섭취하면 좋습니다. 3. 항암 효과가 있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식물 영양소는 탁월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다양한 항암 물질, 면역 강화 물질, 노화 방지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관리의 많은 부분이 보장됩니다. 4. 장이 편해진다. 제 조언대로 하루 3끼 채소 반찬을 먹기 시작한 뒤로 장이 편해졌다고 말하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우선 채소나 과일에 많이 든 식이섬유가 대변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은 금세 변비가 사라집니다. 설사 증상이 잦았다면 이 역시 금세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채소가 장내 세균 숲인 마이크로바이옴의 복구를 돕기 때문입니다. 5. 독소 배출을 돕는다. 채소에 든 각종 파이토케미컬은 우리 몸에 생기거나 들어온 각종 독소를 해독하는 디톡스 기능 역시 대단히 뛰어납니다. 특히 초록색 채소에 든 엽록소는 간 해독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로를 부르는 간 독을 막아서 활력 있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6. 혈액순환을 돕는다. 채소에 든 각종 미네랄과 필수 비타민, 파이토케미컬은 우리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비만 치료제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팀에 따르면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175명의 청소년을 5년 동안 조사한 결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내장 지방이 17% 적었습니다. 연구팀은 채소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개선했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내장 지방도 증가합니다. 특히 노란색 채소가 지방 제거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끼니마다 무조건 채소 한 접시를 놓아라. 거꾸로 식사법에서 실천해야 할 다른 수칙들은 차차 천천히 따르기로 하고 채소 섭취부터 실천해 봅시다. 이 책을 다 읽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책은 천천히 읽어도 좋으니 당장 식탁에 채소 놓기부터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시동 걸기처럼 반드시 필요한 시작점입니다. 물론 다양한 채소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면 더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런저런 반찬을 만드는 일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물 반찬이나 각종 채소 반찬을 만드는데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사온 채소들을 깨끗이 씻어 샐러드를 만드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쌈장을 준비해서 쌈을 싸 먹어도 좋습니다. 양배추를 살짝 데치는 정도만으로도 근사한 한 끼 반찬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채소 반찬이 물릴 때가 오면 차차 새로운 채소 요리를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채소를 몇 끼 먹는 일에만 집중해 주세요. 특히 토마토는 부족한 채소 섭취를 채울 수 있는 매우 좋은 후식이 됩니다. 식사 때 채소를 충분히 먹지 못했을 때는 토마토를 후식으로 먹어보세요. 채소와 과일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채소 섭취량은 성인 남자 기준으로 7접시, 한 접시당 30에서 70g입니다. 한 번에 큰 접시에 너무 많은 채소를 담으면 먹을 때 심리적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기 적당한 크기의 접시에 적당량의 채소만 담아서 부담을 줄이세요. 끼니마다 2접시의 채소 반찬을 먹고 간식으로 샐러드를 한 번 먹는다면 앞서 말한 7접시를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한두 종류를 1위에 정도 섭취하면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채소 섭취의 목적은 식이섬유 섭취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함입니다. 채소는 껍질째, 그것도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꿔라. 채소 섭취로 다이어트의 동기를 불어넣고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은 밥 반찬 순으로 먹는 게 아니라 채소 반찬 밥 순으로 순서를 바꿔 먹기입니다. 거꾸로 식사법의 모든 것이 이 한 가지 식사법에 집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의 밥상은 지금까지 이러했을 것입니다. 따뜻한 밥, 간이 많이 밴 짠 반찬 서너 가지, 끓이거나 데운 국, 생선 한 토막이나 달걀 부침 몇 조각. 물론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물 한두 가지나 쌈이 올라와 있다면 그나마 나은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했던 밥상에 일대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반찬 대신 앞서 말했던 샐러드 요리나 채소 반찬이 80%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것도 밥 바로 옆 메인 자리예요. 한동안은 샐러드나 채소 요리를 가장 먼저 식탁에 놓기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채소 반찬을 식탁에 놓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거나 저항감마저 든다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심리 기술로 올바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머릿속에서 그 동작이나 모습을 미리 반복적으로 그려보는 습관화 방법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호흡을 가다듬고 다음 몇 가지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채소 반찬을 즐겁고 편안하게 준비하는 내 모습을 떠올린다. 내가 편안하게 채소 반찬을 먹는 모습을 떠올린다. 꼭꼭 씹어서 채소 반찬의 풍미를 느끼는 장면을 떠올린다. 내가 맛있게 채소 반찬을 먹고 있는 모습을 멀리 떨어져 바라본다. 채소 반찬을 먹어서 기운이 솟고 포만감이 느껴지고 정신이 맑아지는 장면을 떠올린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꾸로 식사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식탁에 편안하게 앉는다. 2. 나는 천천히 식사할 거야 라고 되낸다. 3. 나는 채소 반찬, 다른 반찬, 밥 순서로 먹을 거야 라고 되낸다. 4. 조금 힘들더라도 이 순서를 계속 상기하며 식사한다.
5. 중요한 것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다. 6. 한 입 넣은 음식은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20번 이상 꼭꼭 씹는다. 7. 중간중간 채소, 반찬, 밥 순서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인다. 8. 이렇게 마음을 챙기며 식사하면 훨씬 더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으며 음식의 맛도 잘 느낄 수 있다. 9. 이렇게 최대한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다. 이 거꾸로 식사법이 습관으로 굳을 때까지 이런 의식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에피타이저는 오케이, 디저트는 노. 에피타이저는 식사 전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지요. 하지만 한상 차림 문화에 익숙한 우리는 식전에 무언가를 먹기보다 식후에 디저트 먹기가 더 익숙합니다. 식사 전에 뭘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니 먹지 말라는 잔소리도 자주 들어봤을 테고요. 거꾸로 식사법에서는 이 습관을 깨보려 합니다. 음식을 위해서 장으로 보내는 데에는 최소 5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과일 한두 조각이나 당근 등의 채소를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이것들이 실제 식사에 앞서 장에 먼저 도달해 장을 깨우고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돕습니다. 에피타이저의 가장 큰 역할이자 장점은 과식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려면 위가 아닌 뇌가 배불러야 합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는 즉각적으로 채워지지만 이를 뇌의 포만 중추가 감지하고 배부름을 느끼는 데에는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가 가득 차도 뇌는 아직 배부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위의 상태가 뇌에 전달될 즈음이면 우리는 이미 배가 터질 듯한 상태가 되곤 하지요. 식사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으면 전체 식사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 뇌의 포만 중추가 만족을 느낄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식을 하지 않아도 적당량을 먹는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에피타이저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 당뇨 예방책이 되지요. 이때 흰 쌀밥이나 각종 국수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을 에피타이저로 먹는다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슐린 분비가 과도하게 이루어집니다. 과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지나치게 제거해 급격한 저혈당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혈당 롤링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이나 채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먼저 먹는다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져 이런 롤링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피타이저로 섭취한 섬유질은 장에서 당질과 지질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고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의 과도한 섭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버터, 핫도그, 소시지, 베이컨, 치즈, 우유 등의 음식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크래커, 쿠키, 감자칩, 푸딩 등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성분으로 주로 마가린과 쇼트닝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이런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생선, 과일, 채소, 견과, 통곡물로 만든 음식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에피타이저로 섭취한다면 간편하게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저트는 과감하게 버리고 에피타이저를 먹어야 할 때입니다. 밥으로 시작하던 식습관을 과감하게 바꾸어 봅시다. 2대1로 비율을 바꿔라. 내가 처음 거꾸로 식사법을 고안했을 때 거꾸로 앞에는 항상 2대1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2대1에 의미를 묻는 사람이 많더군요. 이는 비탄수화물과 탄수화물 음식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탄수화물 음식을 1만큼 먹었다면 비탄수화물 음식을 그 2배인 2만큼 먹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밥 한 숟가락에 반찬 한두 가지를 곁들여 먹지요. 탄수화물인 밥부터 먹고 다른 음식을 먹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식사법에서 제안하는 바른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음식들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든 음식을 먹습니다. 2대1의 비율을 실천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서 살펴봤던 원칙, 에피타이저는 오케이, 디저트는 노로도 가능합니다. 식사 전에 과일이나 채소로 입맛을 깨우고 포만감을 준다면 2대1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식사를 할 때는 채소 반찬 한 젓가락, 단백질 반찬 한 젓가락을 먼저 먹은 뒤 밥을 한술 뜹니다. 다음은 채소 반찬 한 젓가락, 지방이 들어간 반찬 한 젓가락을 먹고 나서 밥을 한술 뜹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한다면 자연스럽게 비탄수화물 음식과 탄수화물 음식의 섭취 비율이 2대1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 끼니 식탁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등 각종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들이 골고루 놓여 있어야겠지요. 특히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것은 탄수화물의 질입니다. 질 좋은 탄수화물이란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와 복합 당질로 이루어진 현미, 찹쌀 등으로 지은 밥입니다. 기왕이면 질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밥에도 신경을 씁니다. 2대1의 비율은 음식뿐 아니라 음식을 먹는 시간에도 적용됩니다. 음식을 먹는 도중에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2라면 음식을 먹는 시간은 1로 바꿔봅시다. 밥 먹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함께 식사를 하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앞서 우리의 뇌가 배부름을 느끼는 데에는 최소 15분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 시간을 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은 15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또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평상시보다 부드럽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요. 음식 섭취로 만족을 느낀 우리의 신경이 느슨하게 이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시간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유대감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 되도록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식사 시간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 팁이 됩니다. 음식을 집어먹을 때마다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음 음식을 먹을 때 다시 드는 습관을 들이면 느린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국도 수저로 떠먹기보다는 젓가락으로 건더기부터 푸짐하게 건져 먹는 게 좋겠습니다. 건더기를 씹으며 맛을 충분히 음미했다면 다른 단백질 반찬을 한 가지 더 먹고 나서야 밥 한 숟가락을 먹는 식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가족들 또는 친구들과 일과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까지 곁들이다 보면 우리의 식습관은 어느새 반찬 비율, 밥 비율이 대화 시간과 식사 시간이 딱 2대1인 식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적게 먹고도 포만감을 늘릴 수 있다. 포만감의 크기나 만족도도 우리의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10가지 방법으로 포만감을 증폭시키고 강화해 보세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넛지라는 심리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하다라는 뜻으로 강압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개입으로 상대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코끼리에 탄 기수로 자주 비유합니다. 넛지는 기수가 코끼리를 조련하는 심리 기술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평소 다양한 식사 관련 넛지를 익혀두고 또 연습해둔다면 식사에서 훨씬 더 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훨씬 큰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양한 다이어트 관련 넛지들을 알아봅시다. 식사 통제력과 포만감을 늘리는 넛지. 1. 식사 전 풍선껌을 씹는다. 풍선껌을 삼키지 않으려는 노력이 잔상을 남기면서 식사 시에 식사량을 훨씬 줄일 수 있다. 2. 무거운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 무거운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같은 양이라도 훨씬 더 많다고 느껴져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 3. 작은 포크를 쓰거나 숟가락을 치우고 젓가락으로만 식사한다. 음식을 잡기 힘들수록 식사를 적게 할 수 있다. 4. 평소에 쓰지 않는 손으로 식사한다. 손놀림이 익숙하지 않으면 뇌를 계속 자극하게 되어 식사량도 따라서 줄어든다. 5. 작은 식기에 음식을 담는다.
거꾸로 식사법을 시작했을 때 전에 쓰던 식기들을 모두 버리고 새 식기를 사서 식사해보자. 단, 이때는 전에 쓰던 그릇들보다 크기가 작은 것들이어야 한다. 6. 식사 중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 대화에 지속해서 신경 쓰면서 식사에 덜 집중할 수 있고 빨리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상대와 나누는 대화가 즐겁고 유쾌하다면 더욱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 7. 식사 전에 먼저 충분히 물을 마신다. 식사 직전에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적어도 1시간 전까지 충분히 여러 컵의 물을 마신다. 8. 거꾸로 식사법에 충실한 식사를 한다. 식사 순서에 채소 먹기를 추가해서 채소, 비채소 반찬, 밥 순서로 식사하면 포만감을 빨리 느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다. 9.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 먹는다. 가장 효과적으로 포만감을 늘리는 방법이다. 단맛이 나는 음식이라면 최대한 꼭꼭 씹어서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 단맛 최대한 줄이기를 통해 식사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10. 식사 중에는 계속해서 포크나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는다. 한번 음식을 집어먹고는 식기를 내려놓자. 다시 먹을 때 다시 식기를 들고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는다. 이 과정을 반복한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진다. 읽어드렸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은 식사량을 줄이거나 인내심이 필요한 식사법이 아니어서 습관으로 만들기 좋겠죠.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하는 음식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건강한 음식, 건강한 방식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